네,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는 냉기가, 코스닥 지수에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안정적으로 600선에 안착하는 동안 코스피 지수는 장중 다소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결국 양지수 함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마감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대외 악재에 좀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유가 같은 점이 영향 끼치면서 오늘도 관망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대체로 약세권에서 움직였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0.14% 올랐고요. 1955.5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에도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함께 양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530억 원으로 더 컸고요. 기관도 1,000억 원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홀로 2,440억 원대의 순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업종들은 현대차 그룹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밀렸던 업종부터 보면은요, 현대차 그룹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운송 장비 섹터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업종 지수는 1.6% 정도 밀려났고요. 비금속 광물과 전기가스, 유통업종도 모두 1% 이상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운수창고 업종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업종 지수는 2% 넘게 올랐습니다. 기계와 섬유의복 업종도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현대차 그룹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그룹의 정봉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13%를 블록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고요. 또 후계 구도를 만들기 위한 자금까지도 마련을 하게 됐는데요. 이 종목별로 영향을 살펴보면은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추가 지분 매각이 더 나오지 않게 될 거다, 당분간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5.9% 올랐고요. 현대모비스는 후계 구도에서 다소 밀려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4%대 약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가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14만 원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이 밖에도 현대차가 2%대, 현대차가 1.5%, 현대차 우선주가 2%대 밀렸고요. 기아차와 현대건설도 1%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137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급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 모두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아래쪽으로 이끌었는데요. 3.5% 밀려나면서 45,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이 1%대 약세를 보였고요. 네이버와 포스코는 강보합권, 삼성생명은 1.8%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이 한산했던 만큼 실적 관련주들이 가장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종목보다는 실적이 나빴던 종목이 좀 더 많았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롯데쇼핑은 부진한 실적 기록하면서 오늘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5.4% 밀리면서 23만 5천 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23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영향으로 롯데하이마트도 함께 밀려났습니다. 실적은 조금 먼저 나왔던 종목인데요. 그동안은 부진한 실적에도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나흘 만에 밀려나면서 3%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KCC와 금호타이어, 만도 등도 모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2에서 4%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3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강세 보였고요. 유가의 반등도 함께 영향을 끼쳤습니다. 5.6% 상승하면서 오늘 10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은 4분기 영업이익이 13% 정도 줄었지만 편의점의 매출은 양호했던 걸로 분석됐고요. 그리고 이 배당까지도 33% 늘리기로 하면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5% 넘게 올랐고요. 같은 편의점주인 BGF 리테일이 영향받으면서 함께 3%대 강세였습니다. 이 밖에도 두산중공업과 한진중공업, KB금융 등이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2에서 5%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주말을 앞두고 안정적으로 600선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중 꾸준히 600선 위에서 움직였는데요. 오늘 0.55% 상승했고요. 604.1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이 코스닥 지수의 안정적인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는 모두 684억 원의 순매수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97억 원, 개인은 502억 원을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도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상승세가 컸던 쪽은 제약업종인데요. 오늘 셀트리온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업종 지수는 거의 4% 가까이 올랐고요. 출판 매체 복제 업종과 방송 서비스 업종도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이 목재와 통신 방송 섹터도 2%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터넷 업종은 다음 카카오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또 정보기기 섹터까지도 함께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정보기기 업종과 인터넷 업종이 2% 이상, 소프트웨어와 IT 소프트웨어 업종 등은 1%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급등세 보였던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셀트리온이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11.08% 오르면서 47,1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간밤에 미국에서 날아온 호재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제약업체 화이자가 호스피라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호스피라는 현재 북미 지역에서 셀트리온의 램시마 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셀트리온의 북미 지역 판매는 화이자의 영업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실적이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헬스케어 쪽에 있는 메디톡스도 오늘 2.6% 넘게 올랐는데요. 40만 원 돌파했습니다. 40만 4,9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고점으로는 41만 7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CJ E&M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급등했는데요. 오늘 5.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홈쇼핑주가 나란히 상승세 기록했고요. 동서와 이오테크닉스도 소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카카오가 2.7% 밀렸고요. 파라다이스도 실적 여파가 이어지면서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컴투스 역시 2%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함께 강세 보였던 제약주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과 바이넥스 역시 이 화이자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8에서 10% 정도 강세 보였고요. 근화제약이 10%, 대봉 LS가 9.9% 올랐습니다. 녹십자홀딩스의 우선주 두 가지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장외에서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소식이 영향 끼쳤는데요. 하지만 힘이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 각각 2%와 6%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나이백과 레고캠바이오가 6%대 올랐고요. 제일바이오는 4%, DHP 코리아는 2% 이상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국 수혜주들이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화장품주들 급등세 이어갔고요. 콘텐츠주 역시 중국 모멘텀 바탕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먼저 화장품주부터 보겠습니다. 춘절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AVCNC와 한국화장품제조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국화장품과 한국콜마는 5%대, 제닉도 4%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장중에는 거의 300만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한 건데요. 오늘 장중에는 293만 원까지 올랐었고요. 종가는 284만 원 기록했습니다. 닷새 연속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밖의 종목으로 LG생활건강이 2%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콘텐츠주 같은 경우에는 SBS 콘텐츠 허브가 런닝맨 효과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었고요. CJCGV도 실적과 함께 중국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에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3% 오르면서 250.5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하면서 644계약 사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 전환 이후에 250계약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360계약 정도의 순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